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른바 김앤장으로 불리던 두 경제수장이 오늘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둘의 갈등설은 이미 나온 지 꽤 됐고 또 실제 두 사람은 경기 전망에서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임 경제부총리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고 정책실장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역할이 확실히 구별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는 지금 어쨌든 야전사령탑으로서 우리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렇게 경제를 한 팀에 맡기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일자리와 경기 회복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2기 경제팀 앞에 놓였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설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경질 사실을 부인하던 청와대도 이번 주부턴 딱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계속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게 주된 경질 사유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를 이어갈 적임자란 겁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경제사령탑 교체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대통령 비서실 신임 사회수석엔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인사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 전 사회수석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왕수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탈원전부터 부동산 문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이슈를 도맡아왔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그 앞에 놓였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맡아왔습니다. 부동산과 탈원전, 사립유치원이나 미세먼지,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2012년과 지난 대선 모두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발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신임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하지만 정치권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부동산이나 탈원전, 교육정책까지 왕수석 노릇을 했으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여권 인사도 김 실장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실장으로선 곤란하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등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김 실장이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오늘 경제팀 인사 소식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두 사람의 인사, 김앤장이라고 속칭 불리는 두 사람의 인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랐습니다. 또 그리고 한 명씩 순차적으로 교체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동시에 교체가 됐고요. 자,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아세안과 에이펙 회의 참석차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제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더 미뤄봐야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먼저 교체되고 이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체될 거다 이런 추측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김동연 부총리만 경질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고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신임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런 점도 청와대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동시에 경제팀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엇박자 논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홍남기 부총리 후보와 또 김수현 정책실장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 해소가 될 전망입니까? 네, 일단 청와대가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원톱입니다. 윤영사 국민소통수석은 경제가 분야에는 야전 사령탑으로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이 실현을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예,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무리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제 현안마다 또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두 사람이 원팀이란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 수석은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의 인연을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3년간 호흡을 맞췄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원팀으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경제팀이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경제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일단 청와대는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또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화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동시에 경질된 것, 일단은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원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두 사람이 경제 정책 현안마다 부딪혔던 게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경제 투토불량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는 각별했습니다.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여기만 분으로서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하지만 집권 1년 만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였습니다. 총량으로 보아도 그러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여부를 놓고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우리 장 시장님 만나는 게 무슨 수시로 만나고 있고 자주 만나고 있고 마지막까지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실장은 자기의 희망을 기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47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교체가 예정된 김동연 현 부총리가 예산안 통과를 마무리 짓게 됐는데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간부 회의를 열고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홍남기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 예산안 심사는 경질이 결정된 김동연 부총리가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힘 빠진 부총리가 전체 예산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상 힘이 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사 결정에 힘이 실릴 것이며 그 조정력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 예산 등 증액을 요구할 텐데 경질이 예정된 부총리가 얼마나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국회 예산심사권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청와대 경제부총리 교체는 그야말로 국회를 들러리로 생각을 하고 여당은 인사에 환영 논평을 냈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힘 빠진 컨트롤타워와 새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여야의 예산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오늘 2기 경제팀 인선을 하면서 청와대가 속도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놓여있는 우리 경제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투자와 고용에 이어 산업 생산도 부진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진단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과제로 경제 활력 재고를 들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일부 부진이 있고 또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개별 정책의 속도가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빨라서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의 문제, 부작용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매주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점심을 먹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탔던 1기 때와 달리 2기 경제팀은 출발부터 여건이 순탄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에서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미중 갈등의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산업활동 동향이 부진한 모습이란 표현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공식적으로 경기가 둔화 국면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2기 경제팀이 성과를 내려면 당장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도 끌어올리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